안녕하세요, 이마고입니다. 오늘은 침대 특급 선라이즈 탑승기 두 번째 시간입니다. 제가 목감기에 걸렸어서 평소보다 좀 목 상태가 좋지 않아요. 그래서 좀 이상하더라도 이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本日すべての個室発売中に満席となっております。お伺いするまでお時間かかる場合がございますので、あらかじめご了承ください。 먼저 선라이즈의 노선 경로부터 보겠습니다. 도쿄 출발인 경우에는 목적지가 서로 다른 열차 두 편성이 연결되어 달리게 됩니다. 열차는 285개로 총 5편성이 있으며 4편성이 매일 운행하고 그리고 나머지 한 편성은 예비차로 활용됩니다. 소속은 3편성이 서울본, 나머지 2편성은 도카이로 도카이 차량은 서울본 쪽에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로는 이렇습니다. 도쿄에서 오카야마까지는 두 열차가 연결되어서 가다가 오카야마에서 분리됩니다. 선라이즈 이즈모는 시마네현의 이즈모시까지 가게 되며 선라이즈 세토는 카가와현의 타카마스까지 갑니다. 단 금요일과 휴일 전날 출발 열차는 고토히라까지 연장 운행하게 됩니다. 도쿄로 상향하는 열차는 지금의 경로의 역순이라고 보면 됩니다. 열차 시각은 화면을 참고하시고요. 상행과 하행의 정차역에서 주의할 점이 있는데요. 도쿄로 가는 열차는 고베의 산노미야와 오사카에서 정차를 하지만 하행 열차는 정차하지 않습니다. 쉽게 말해서 도쿄에서 출발하는 열차를 타고 오사카로 갈 수는 없습니다. 시즈오카현을 벗어나면 히메지역까지 가야 합니다. 티켓을 간단하게 설명해드리자면 크게 승차권과 특구권, 그리고 침대 열차이기 때문에 노비노비 좌석을 제외한 모든 좌석은 침대권이 필요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승차권은 나리타 공항에서 히로시마까지 가는 것으로 대신하였고요. 특급권과 침대권은 세트로 된 티켓입니다. 도쿄에서 오카야마까지만 선라이즈를 이용합니다. 객실에 무려 세면대가 있습니다. 이게 진짜 편했습니다. 여기에는 냉장고가 없거든요. 냉장고가 없어가지고 일단 이거부터 마시고 나중에 차 안 소개를 좀 하겠습니다. 자, 이제 도쿄역을 출발합니다. 여기서도 보면은 그 명암의 대비가 확실히 눈에 띄네요. 밝은 부분하고 검은 부분, 어두운 부분, 이 차이가 확실히 커요. 조금 더 가다 보니까 금일 운행을 마치고 회송하는 신칸센 N700S와 나란히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전 이 풍경이 좋았기 때문에 그대로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되 안내방송에 대한 자막만 같이 넣어두도록 하겠습니다. Thank you very much for using our limited express sleeper train services. 지금 또 안에는 어메니티부터 설명을 해드릴게요. 소개를 해드릴게요. 이거는 샤워캡, 그리고 이거 뭐야? 이거는 세안 할 때 쓰는 폼. 그리고 이거 머리띠 면봉 같은 게 좀 있고요. 빛, 연도기가 있고, 이거는 뭐냐? 이거 쉐이빙 폼. 그리고 이거는 비누네요. JR. 이거는 안 쓰지 말고 가지고 가야겠다. 그리고 이거는 뭘까요? 아, 페이스워시. 뒤에 뭘까? 왁스도 있네. 왁스 있고 뒤에는 안 보여서 모르겠어요. 이거 왁스네.
막스도 주는구나. 몰랐네. 그리고 이거는 샴푸랑 린스, 그리고 이건 그냥 휴지네요. 휴지가 있고, 그리고 이거는 타올일 텐데 저는 타올을 가지고 왔거든요. 이게 너무 작아서 일단 갖고 왔고, 요거는 혹시나 잘 때 좀 목이 아플 것 같아서, 그러니까 좀 건조한 목이 아프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물에 적셔가지고 머리 위에 올려놓을까 지금 생각 중에 있습니다. 좀 작아요. 풀면은 그냥 흰 타올이거든요. 타올이고, 요건 뭐 슈즈박스. 안내 방석이 나오네. 요거는 옷 같은 거 넣으면 되겠고. 요코하마 데스네. 물론 치약하고 다 있는데, 그리고 자기가 쓰던 칫솔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요거는 아마 안 쓸 것 같습니다. 요거는 아마 안 쓸 것 같아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샤워 카드. 이게 A 침대는 이게 기본으로 제공이 됩니다. 뭐 이따가 이거는 뒤에 적혀있네. A 코스트 요 A 개실용. 참고로 샤워는 여기 참 A 침대가 6실밖에 없거든요. 6명만 쓸 수 있는 샤워실이 따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 기다리고 하지 않아도 되는 되게 A 침대만의 특별한 혜택이죠. 그만큼 비싸긴 하지만, 일단은 저는 아침에 가야 되나 지금 가야 되나 고민을 했는데, 어차피 이 방에는 세면대가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오늘은 얼굴을 세안을 하고 아침에 샤워를 하는 걸로 정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아침에 이러면 저 머리가 엄청 뻗치거든요. 그래서 아침엔 차라리 그냥 샤워하는 게 나아서 오늘은 좀 답답해도 세안만 하고 자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상 소개 끝. 이제 방 소개해야지. 자, 지금부터 방 소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침대는 지금 보다시피 이게 850mm였나?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굉장히 그냥 넓은 편이에요. 충분히 잘 수 있는 편이고, 그리고 옆쪽에 하나의 턱이 있죠. 턱이 있고, 이거는 이걸 높여야겠다. 이거는 알람 선택할 수 있어요. 이거는 FM 라디오거든요. 여기다가 3.5mm 단자를 꽂으면 들을 수가 있습니다. 실제 나와요. NHK FM이. 이건 히터량을 조절하는 거고요. 여기다 조명입니다. 이게 4호차거든요. 3호차, 4호차에 있는 이 샤워실 A 침대 이용자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3호차, 4호차. 3호차에도 샤워실이 있어요. 이 3호차는 일반 승객들이 쓰는 거고, 여기 4호차. 4호차면 11호차죠. 그러니까 4호차 아니면 11호차 아니면 3호차 아니면 10호차. 저는 4호차에 있으니까 이 4호차에 있는 샤워실을 혼자서 아니 6명에서 쓸 수 있다는 점 굉장히 좋네요. 라운지나 이런 거 다 이쪽에 있어요. 라운지 있죠? 다 3호차에 있네요. 3호차 가시면 있고, 일단은 이렇게. 그리고 옷걸이는 다른 방도 있고, 여기도 옷걸이가 있고요. 지금 책상이 데스크가 있는 게 굉장히 편하죠. 데스크가 있는 게 진짜 큰 것 같아요. 그리고 공간이 이렇게 넓다 보니까 이런 캐리어 같은 거 펼치기도 되게 좋고, 만약에 B싱글이나 솔로나 같은 거 하면은 짐 펼치기 진짜 힘들거든요. 옷 갈아입기도 힘들고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이 A 침대는 되게 정말 편한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에는 콘센트가 있는데 B싱글도 콘센트가 있거든요. 근데 B싱글은 2A예요. 여기 15A. 더 많은 걸 연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파자마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냥 갖고 왔기 때문에 저 이렇게 좀 길다란 파자마를 잘 못 입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반팔을 따로 지금 입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세면대가 있죠. 세면대 U라고 적혀 있는 곳이 따뜻한 물, 잘 보이시나 모르겠네. U라고 적혀 있는 곳이 따뜻한 물, 오른쪽에 그냥 물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오케이. 일단 저는 히터 좀 껐습니다. 너무 더워서 히터는 아마 이쪽에서 나올 것 같은데 좀 더워서 껐고 밖은 완전 깜깜하네. 개인적으로는 이 열차를 타면은 이렇게 구경하는 게 저는 좋은 것 같거든요. 그래서 불을 다 끄고 이렇게 밖을 감상하시면서 다니는 것이 좋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제가 썬라이즈 이용할 때 몇 가지 팁을 드릴게요. 그 전에 객실표 보시기가 헷갈릴 수가 있어서 이 그림을 설명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열차의 1호차와 8호차에 해당하는 부분만 확대해서 보면 밑에 쪽이 1층입니다. 정확히는 복도보다 약간 낮은 곳이라고 해야 할까요? 그리고 위쪽이 2층입니다. 그리고 중간 위치에서 양 옆에 있는 객실이 복도와 같은 높이로 있는 객실입니다. 그리고 바다 쪽면, 그리고 산 쪽면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일본 열도를 기준으로 바다 전망과 내륙 쪽 전망으로 나누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도쿄에서 출발한 열차는 바다 쪽이 진행 방향의 왼쪽이 되겠고, 반대로 도쿄로 상향하는 열차는 바다 쪽이 진행 방향의 오른쪽이 됩니다. 그리고 각 객실의 용어는 이와 같습니다. 열차가 만석이었기 때문에 다른 객실을 따로 찍지 못해서 사진은 위키피디아에서 가져왔습니다. 싱글은 B침대 싱글, 싱트는 B침대 선라이즈 트윈, 솔로는 B침대 솔로, 노비노비는 그대로 노비노비고요. 디트는 디럭스 트윈, 그리고 A싱은 A침대 디럭스 싱글, 제가 타고 있는 객실입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2층에 있는 좌석을 잡는 겁니다. 물론 A침대 같은 경우는 총 6개죠. 6석이라고 해야 하나? 6실이 있는데 전부 다 2층에 있어요. 왜 2층에 있냐고 하냐면은 1층에는 대차가 있거든요. 대차가 있으면 그 레일하고의 마찰 소리, 그 소리가 그대로 올라옵니다. 진동이나 그런 게. 그래서 1층보다는 2층이 더 조용합니다. 물론 2층도 진동이 올라와요. 지금 들리실지 모르겠는데 2층도 어느 정도 올라오긴 하는데 그래도 자는데 문제 없을 정도. 그리고 이 2층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솔로를 예약하신다고 했을 때 솔로는 짝수 번호가 2층입니다. 짝수 번호가 2층이에요. 그리고 B싱글 같은 경우에는 아마 21번 이유가 2층으로 알고 있어요. 이거 만약에 틀리면 제가 다시 수정을 할게요. 21번 2층이니까 예약을 하실 때 이 번호를 꼭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기가 2층인지 아닌지. 그리고 또 더 하나 중요한 게 지금 제가 타고 있는 A침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진행 방향이 이렇다고 했을 때 다 왼쪽에 있어요. 실들이 다 이쪽에 있어요. 예를 들어서 오른쪽 편에 있다 보면은 일본은 좌측통행이잖아요, 차량이. 그러면은 반대편은 오는 차량이 이쪽으로 오거든요. 근데 야간행 같은 경우는 화물열차들이 많이 지나가요. 그래서 화물열차들이 많이 지나가다 보니까 그 지나갈 때 그 진동이 그대로 옵니다. 그래서 왼쪽 편에 있는 게 좋습니다. 이에 말한 솔로나 B싱글 같은 경우에는 양쪽으로 있다 보니까 꼭 왼쪽에 자리 잡는 게 그나마
좋습니다. 그러니까 왼쪽, 진행 방향의 왼쪽이죠. 그리고 2층 이 두 가지만 주의하시면은 잔인된 크게 문제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기서 추가로 더 설명해 드리자면 진행 방향 왼쪽이란 말은 도쿄에서 출발했을 때는 바다 쪽 객실, 그리고 반대로 도쿄를 향할 때는 산 쪽 객실을 말합니다. 하지만 산 쪽 객실의 경우에는 아침에 일어나서 해가 뜨는 바다를 맞이할 수 없기 때문에 이것도 고려해서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노비노비 좌석하고 그리고 솔로 같은 경우는 다시 제가 영상으로 만들어서 설명해 드릴 건데, 여기는 차 밑에 모터가 있어요. 모터가 있는 차량이에요. 그러니까 모터의 그 소음이 그대로 올라오는 곳이기도 합니다. 다시 선라이즈 열차를 불러와 보면 지금 보이는 솔로 객실인 3호차와 10호차, 그리고 노비노비 객실인 5호차와 12호차가 모터가 있는 차량입니다. 따라서 예민하신 분들은 주무시기가 힘드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뭐 이건 사람마다 다른 것 같더라고요. 여기서 한 가지 더, 샤워실은 3호차와 10호차에 있습니다. 근데 그 샤워를 하려면은 샤워카드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 샤워카드의 그 판매기가 4호차와 11호차에 가까운 부분에 있습니다. 그래서 줄을 쓰실 때는 4호차와 11호차에서 쓰시면 되겠습니다. 이 샤워카드는 순식간에 매진이 되기 때문에 샤워가 필요하신 분들은 꼭 미리 가서 줄을 서시기 바랍니다. 방 밖으로 나왔습니다. 룸키는 비밀번호를 누르고 샵 버튼을 누르면 등록이 됩니다. 3호차 쪽으로 가려다가 일단 샤워실로 잠깐 가는 중입니다. 여기가 A침대 전용 샤워실입니다. 안을 찍을까 하다가 어차피 내일 아침에 찍을 건데 뭐 라는 생각에 그냥 내팽겨치고 가는 모습입니다. 싱글 트윈입니다. 잘못 말했네요. 디럭스 트윈입니다. 죄송합니다. 3호차로 넘어가면 세면대가 이렇게 두 개가 놓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라운지 쪽으로 가려고 했는데 이게 사람들이 계속 왔다 갔다 거리는 바람에 그냥 촬영을 포기했습니다. 역시 만성열차는 그냥 만성열차인가 봅니다. 12시가 다 된 시각이었는데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은근히 되더라고요. 결국 그냥 돌아왔습니다. 슬슬 마무리를 할까 하는데요. 선라이즈의 존속 가능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마무리 짓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이 화면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으로부터 20년 전에 침대 열차로 활용했던 열차들의 노선도입니다. 혹시 실수로 빠뜨린 열차가 있을 수도 있으나 어찌되었건 꽤 많은 열차가 다녔던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2024년 현재 정규 편성으로 살아남은 열차는 선라이즈가 유일합니다. 참고로 과거에는 선라이즈는 히로시마나 에이메현에 마츠야마까지 운행한 적이 있으나 모두 폐지되었습니다. 기본적으로 침대 열차는 철도회사 입장에서는 그리 반가운 열차는 아닙니다. 먼저 침대 열차이기 때문에 운행 후 청소나 관리 측면에서도 그렇고 심야에도 직원이 따로 있어야 하니 회사나 노동적 측면에서도 좋지 않지요. 노선에 따라서는 한 회사가 아닌 여러 회사를 거치게 됨에 따라 생기는 조정 문제에서도 자유롭지가 않습니다. 이 중에 오후 시간대에 출발하거나 혹은 도착하는 열차의 경우에는 다이아그램 관리 측면에서도 철도 운영에 방해가 되는 열차이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엄청난 흑자를 안겨주는 것도 아니고요. 따라서 철도회사 입장에서는 침대 열차는 큰 메리트가 없기 때문에 대부분 폐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나마 선라이즈가 살아남을 수 있었던 이유를 생각해보자면 다른 침대 열차에 비해 승객이 그나마 많았다는 것, 그리고 침대 열차 치고는 주행거리가 좀 짧았기 때문에 심야 시간에만 운행할 수 있었다는 점, 마지막으로 제3섹터 회사 없이 순수 JR 회사 간 운영이 가능했다는 점으로 파악이 되는데요. 먼저 폐지가 된다고 했을 때 그 예상 시기를 가늠해보자면 이렇습니다. 일본에서는 열차마다 검사 주기가 있습니다.
그 중에 전방검사라고 하는 가장 규모가 큰 검사가 있는데요. 전동차의 경우에는 8년 주기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 오래된 열차는 보통 전방검사가 들어가기 전에 폐차를 해버리는 것이 보통입니다. 썰라이즈의 경우 98년도에 데뷔를 하였고 8년 주기의 검사가 이루어지다가 가장 최근의 전방검사가 21년에서 22년도에 걸쳐서 이루어졌습니다. 따라서 보통의 경우라면 다음 검사 주기인 29년이나 30년 정도에 폐차로 들어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란 의견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썰라이즈의 존속 가능성은 어떨까요? 먼저 서일본과 도카이는 열차 운영 자체에는 긍정적인 메시지를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문제는 나머지 두 회사인데 일단 이 표를 봅시다. 열차가 여러 회사의 구간을 이어 달릴 때의 운행 수익은 실제 달리는 노선의 비율에 따라 배분해서 받게 됩니다. 서일본과 도카이가 노선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동일본과 시코쿠는 운행거리도 짧은데도 불구하고 열차 정비나 청소 등의 귀찮은 업무까지 담당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차량 인용료까지 내야 하죠. 그런데 여기에서 재밌는 점이 하나 있습니다. 이 중에 운행거리가 가장 짧은 JR 시코쿠가 이례적인 모습을 보이는데요. 예를 들어서 고토히라까지의 운행은 2014년부터 이어지고 있습니다만 문제는 고토히라 쪽 구간은 전기 설비의 문제로 많은 수의 전동차가 한꺼번에 운행할 수 없다는 것에 있습니다. 즉 썰라이즈가 다니기 위해서는 동시간대에 다른 전동차를 투입할 수 없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시코쿠 입장에서는 고토히라까지의 연장 운행을 포기할 법도 하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시코쿠는 이 썰라이즈를 위해서 동시간대에는 전동차가 아닌 디젤차를 투입하고 있습니다. 올해 역시도 6월까지는 연장 운행을 하겠다고 시코쿠가 발표를 하였고요.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어떻게든 시코쿠로 승객이 오길 바라는 점과 도쿄역에서 시코쿠로 가는 열차라는 광고적인 측면에서 이를 유지해오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가장 큰 문제는 동일본입니다. 다른 회사와 달리 종점에서는 두 열차를 감당해야 하겠고요. 도쿄로 오는 열차의 경우 지연이라도 발생한다면 딱 그때가 출근 시간이기 때문에 엄청 골치 아픈 열차 중에 하나입니다. 심지어 주행거리조차 짧으니 수익적인 측면에서도 메리트가 없다는 것에 있습니다. 앞으로 썬라이즈가 존속될지 폐지될지는 아직 알 수 없습니다. 후손 열차 이야기가 없으니 폐지될 것이라고 예상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서일본이든 도카이든 신열차의 발표 주기를 생각해보면 아직까지는 시간이 꽤 남아있는 상태이기도 하고요. 개인적으로는 마지막 남은 침대 열차이기도 하고 이제는 한 달 전 예약을 하지 않으면 탑승이 불가능할 정도로 개인기 열차로 자리 잡은 지금 계속 존속되어 남아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이제 잠을 잘 거고요. 자기 전에 열차 내 소음이 어느 정도인지만 확인할 수 있는 영상으로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몸 관리를 잘 못해서 목 상태가 좀 안 좋았던 점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